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지난해 그 통독 30주년을 맞아서 독일 통일의 교훈과 그리고 바람직한 우리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해서 지금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19차례 그 영상을 통해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시간에 이제 전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우리 안보 여건이나 통일 여건을 냉철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냉전구조 해체하고 평화체제 구축하는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북한 핵 문제를 빠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가 이제 그 글로벌 성격을 띠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NPT 체제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국제정책의 시각에서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여태까지 진전되어 왔는지 이 과정을 한번 짚었고, 그리고 지지난번에는 이 월성 1호기 그 폐쇄 관련해서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그 산업부 그 직원들이 대북 원전 지원을 검토를 했다, 이런 그 문서가 발각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이제 짚었습니다. 그리고 94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가 대북 경수로 사업을 진행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파행으로 끝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이 어떻게 그 핵무장을 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북한이 그 핵무장을 하는데 그 크게 4개의 그런 그 팩터가 필요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6차례 그저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플루토늄 탄을 개발을 했다. 그래서 이 플루토늄 탄 개발 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컨대 북한은 이미 플루토늄 239를 그 추출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플루토늄 피트도 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피지스 패키지 이것도 완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고폭장치 실험도 고폭장치도 이미 다 개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루토늄 탄을 실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플루토늄 관련해서 핵실험 이 과정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네 가지 그 큰 요소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국가 지도부가 김씨 일가들이 반드시 그 핵무기를 보유해야 되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먼저 현재 북한이 그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 핵무장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55년도에 그 핵물리학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 또 이어서 핵물리학자들을 계속 양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56년에는 소련하고 이제 핵에너지 평화 이용을 관련 그 협정을 체결을 했고,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일이가 2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2006년, 2009년 핵실험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플루토늄 탄 외에도 이제 하일리 인리치 유레늄에서 고농축 우라늄 그 탄을 지금 현재 그 개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아들 김정은이는 이제 4차례 그 핵실험을 했습니다. 4차례 핵실험을 했고, 그리고 이와 같은 핵실험을 통해서 이제 소형화, 경량화 여기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ICBM도 이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팩터는 이제 북한은 이미 핵물질을 그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이미 구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개발 관련해서 그 하드웨어를 이미 그 구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원자로 5메가와트 원자로, 그리고 이제 방사화학 실험실 재처리 시설, 그리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이미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이미 그 핵 연료 주기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2600만 톤의 그 천연 우라늄을 북한은 이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천연 우라늄에서 이제 그 우라늄 성분을 띄어내는, 그러니까 정령 과정을 거쳐서 옐로우 케이크를 만들어내는, 우라늄 그 떡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정연 시설도 갖추고 있고,
또 이것을 농축의 그 적합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말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이 육불화 우라늄 그 변환하는 그런 그 시설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펠렛이라고 그 이제 원료를 만드는 그런 어떤 원통형 그 덩어리를 만드는 이러기 위해서는 이산화 그 우라늄 그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갖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에서 이제 연료봉도 만들고 이 펠렛을 자 이제 그 연료봉 그 원통에다가 연료통에다가 집어넣는, 예, 클래딩 그 연료봉에다 집어넣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또 묶어서 그 집합체를 만든 퓨얼 어셈블리, 이와 같은 그 모든 그 과정들 핵연료 주기를 이제 그 완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자립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북한은 지금 현재 핵무기를 만들서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삼박자들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팩터는 자 핵무기 그 제조 기술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핵물질 생산뿐만 아니고 어떻게 이 핵무기를 디자인하고 어떻게 이것을 핵 폭약 그 폭발 장치 이런 것들을 그 구비를 하고 뭐 이와 같은 그 기술을 전부 다 이제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딜리버리 시스템 그 운반 수단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중반부터 이제 북한은 핵과학자 30명의 소련 그 늪나 그 핵연구소에 파견을 해서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 우리 남한에서 월북한 도상록, 한인석, 이승기 이와 같은 그 핵과학자들이 이제 북한 그 핵개발을 주도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62년도에는 소련이 지원을 해서 그 영변, 지금 현재 이제 북한의 그 메카로 발더두방 그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을 했다. 거기서 이제 방사능 통용원소 그 핵연료 이런 연구를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63년, 64년도 그 당시 김일성이는 이제 소련과 중국에 대해서 야 우리 그 핵무기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그 비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중국하고 소련은 이제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 교육은 이제 일임하겠다, 담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1965년도에 이제 소련은 IRT-2000 그 리서치 리액터, 이건 경수로인데 이거를 이제 설립해 줬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IRT-2000 그 리액터를 최초 2메가와트에서 4메가와트, 그 다음에 8메가와트 계속 그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왔고, 그 다음에 92년도 그 IAEA 사찰단에 의해서 이제 밝혀진 건데, 북한은 이미 1975년도에 약 한 300mg의 그 플루토늄을 이 IRT-2000을 통해서 추출해봤다. 이제 그런 그 답변을 얻어냈어요. 지금 현재는 이 IRT-2000 같은 경우는 지금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천연 우라늄에서 235를 빼내는 것을 우리가 농축이라고 하는 건데, 이 235 그 비율을 20% 이상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고농축이라고 보는데, 이런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70년대부터 이제 80년대 이르기까지 북한은 본격적으로 그 핵무기를 개발할 그런 그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70년대는 이제 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 여기에 이제 올인했었고, 그러니까 재처리 실험도 해봤고, 75년도에. 그 다음에 우라늄, 플루토늄 그 처리 기술도 그 개발해봤고, 그 다음에 79년도에 이제 5메가와트 흑연 감속도를 건설하면서 이것이 이제 86년부터 정식 그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게 되는데, 자, 85년도에 이제 방사화학 실험실, 그러니까 이게 사용 핵연료를 이게 다시 플루토늄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그 재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그런 그 시설을 이제 건설했고, 이것을 이제 92년도 1차 그 푸스라인을 완공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영변 핵단지에 50메가와트, 그 다음에 저 태천에 200메가와트 그 원자로를 그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게 이제 중단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80년대 이제 하이 익스플로시브 데토네이션 테스트에서 고폭 실험을 300회 이상을 했다. 그 다음에 북한 핵무기 개발 관련해서 그 의사 과정을 한번 보면은, 자, 이 모든 핵무기 개발 관련해서는 이제 김씨, 부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김씨들이 전부 이제 그 직접 그 감독을 하는데, 예, 군수보고 담당 비서를 통해서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위원회하고 인민무력부가 이제 각각 그 핵 연구 기관들을 이제 감독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순수 그 핵 에너지 그 분야 연구 개발을 총괄하는 부서는 캐비넷 그 내각 밑에 그 원자력 그 총국이 86년도 12월 달에 그 설립된 원자력 총국에서 전부 다 관장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하에 이제 영변 원자력 연구센터, 이게 바로 이제 영변 핵단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동위원소 응용위원회, 원자력 부문 위원회, 그 다음에 평양 원자력 연구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핵 물리학 그 교육은,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 교육기관은 자 김일성 종합대학, 평성 이과대학, 그리고 김책 공업대학, 그리고 평성과학 연구센터,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영변 핵단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자, 이거 뉴클리어 리서치 센터, 이거는 64년도에 완공을 했고 지금 현재는 한 2천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5메가와트 원자로가 있고 실험용 원자로가 있고, 그 다음에 50메가와트 이거 경수로인데 이건 짓다 말았고, 그 다음에 라디오 케미스트리 레버러터리, 이게 방사화학 실험실, 이게 이제 재처리 시설이 자 저 5메가와트 원자로 밑에 구룡강 건너서 야산 바로 밑에 있는 것이 방사화학 실험실이고, 자 그 밑에는 이제 fuel rod fabrication plant가 있다, 연료 가공 공장이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3개 그 waste storage facility가 있다. for fuel rods. 그러니까 사용 후 핵 연료봉을 좀 저장하는 그런 스토리지 그 facility가 있다. 이거 500호 그 건물하고, 그 다음 declared, undeclared waste storage가 있다. 자, 신고, 미신고 그런 그 폐기물 그 저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외에도 이제 우라늄 그 농축 시설이 2010년부터 존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는 전혀 영변에 그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스탠포드 대학의 핵과 그 박사가 교수가 2010년도 10월 달에 평양에 북한에 가보니까 자, 이 새로 이런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더라. 그리고 약 2,000개의 그 센트리퓨지스, 그 원심 분리기를 갖춘 그런 농축시설이 새로 들어섰더라, 이런 거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5메가와트 그 리액터를 보면은, 자, 이거는 86년부터 이제 운행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북한은 이것을 자, 가동하다 중단했다, 가동하다 중단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90년도, 91년도 약 한 80일간 가동 중지를 통해서, 자, weapons grade plutonium, 그러니까 플루토늄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루토늄 생산을 13kg 추출을 했다. 그리고 94년도에 다시 가동을 중단하면서 이 핵위기가 가시화가 되네. 그 당시 이제 카터가 방북을 하고, 그리고 미국 간에 이제 agree framework, 핵 합의를 했다 하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메가와트 이 원자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이거는 이제 흑연 감속로다해서 graphite moderated, 그리고 이거는 영국의 칼더 홀 그 리액터를 이제 모방한 거고, 그 다음에 연료로는 내추럴 유레니움, 그래서 자연 그 천연 우라늄을 쓰고 있고, 238 주로 주종을 이루는 천연 우라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노심을 식히는 거는 자 카본 디옥사이드 가스, 이 중수 대신에 가스를 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메가와트 원자로, 이것이 이제 바로 IAEA 사찰 대상이고, 92년도 그 당시에 인스펙터들이 갔을 때 이제 discrepancies, 자, 불일치를 발견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5메가와트 원자로고, 자, 2005년도 재처리했다가 그 이후에도 계속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으면서 또 사용 행위를 재처리를 하면서 국제사회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바로 그 리액터가 5메가와트 원자로다. 그 다음에 방사화학 실험실은, 이것은 이제 그 북한 입장에서는 자, 이것이 재처리 그 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영변 뉴클리스에서 일하는 그 핵과학자들이 이제 교육하는 그런 뭐 시설이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92년도 그 이니셜 리포트, 최초 리포트에 따라서
보고서에 따라서 자 우리 북한의 이와 같은 그 16개 그 핵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것을 IAEA에다 신고를 하고 그 당시 IAEA는 이제 그 이런 그 시설물들이 제대로 일치하는지 그거를 감독하기 위해서 에락 인스펙션 임시 사찰을 6차례 이제 했는데 92년 5월부터 그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방사화학실험실은 북한 주장대로 무슨 뭐 이제 교육기관이 아니고 이것은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그런 리프로세싱 플란트다, 퍼실리티다, 그러니까 재처리 시설이다 이런 그 결론을 내린 거죠. 여기서 여기 지금 방사화학 실험실에 들어가 보면 이제 플루토늄 그 프로세싱 라인이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first 라인은 92년도에 완공이 됐고 그 다음 second 라인은 94년 착고해서 96년에 완공 목표라는데 아마 그때 다 완공이 됐을 것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지상에는 이제 6개의 리프로세싱 셀, 그러니까 핫셀, 그러니까 특수 그 방어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플루토늄이라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독성을 내뿜는 그 고준위 그 방사능 이런 물질들을 배출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제 특수 방어 시설을 필요한다. 그러니까 무슨 납으로 된 그런 어떤 투명 그 납류를 통해서 자 이 뒤에다 보면서 이걸 전부 이제 플루토늄을 걸러내는 원격 조정 장치로 이제 걸러내는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2층에는 3개 그 샘플링 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건물 끝에는 이제 사형 후 핵연료 그 수용 처리 시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빌딩 그 500, 그 500호 그 건물 안에 이제 그 전부 그 사형 후 핵연료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거기서 저장했다가 그대로 이제 연결해서 여기서 리프로세싱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가 이제 100톤에서 300톤 가까이 그 맥노스 펜 퓨얼 사형 후 핵연료를 제철한다. 이 맥노스는 이제 마그네슘 그 합금으로 된 그런 그 피복관인데 자 이것을 이제 이런 양을 그 제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간 150에서 한 200kg의 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그렇게 평가된다. 그 다음에 영변에는 이제 그 외에도 그 10개의 그 핵 연구소가 있습니다. 원자력 연구소부터 쭉 여러분 보시다시피 동위원소, 중성자, 핵전자학, 핵재료, 핵물리 등등 10개의 그 연구소가 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북한은 여태까지 6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2006년 10월 9일날 1차 핵실험을 했고 마지막 실험이 2017년 9월 달에 이제 그 했는데 6차례에 걸쳐서 핵실험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북한은 여태까지 어떤 그 핵물질로 그 핵실험을 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플루토늄탄을 실험을 했고 두 번째도 그 세 번째는 아마도 농축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탄을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4차 때는 북한은 먼저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부스트 피션 밤 그 증폭 핵분열탄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핵탄두 실험 5차 때 6차 때는 이제 수소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와 관련돼서 북한의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자 1차, 6차부터 이제 위력 핵폭발력 그걸 전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 1차 때는 1킬로톤 그 미만이었지만 그러나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자 마지막 6차 때는 수소폭탄 실험을 했기 때문에 자 적게는 50킬로톤 많게는 200킬로톤에 이르는 그와 같은 그 위력을 보이는 핵실험을 했다 하는 것이죠.